자, 그죠?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이해됐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장기 건설 공사가 그랬잖아. 그죠?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시청, 대전시청하고 공사 계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금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이 공사가 3년 걸리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금액이 100원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총 공사비, 여기 예상 공사비겠죠. 그죠? 예상 공사비가 70원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것도 3년 동안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계약 금액은 받을 돈이잖아. 여기 수익이잖아. 이게 비용이죠. 돈 들어갈 공사비니까 비용이, 이건 수익입니다. 그럼 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이게 3년 동안 내가 얻을 총 뭐가 되죠? 공사 이익이죠. 얼마죠? 30억. 3년간. 이익이 30원 생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요 30원을 우리가 장부에 언제 기록할 거냐? 인식 30원을. 그죠?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이게 3년 공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년, 2년, 3년. 요 3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요렇게 장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30원을 매년 나누어서 그 1차 연도에 10원, 뭐 2차 연도에는 그죠? 9원, 3차 연도에 에 와서는 11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거냐. 그죠? 그럼 결국은 이게 30원 되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 30원을 나누어 주느냐, 완성될 때 인식하느냐, 요건데, 요 완성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공사 완성 기준. 요거는 뭐랄까요? 예, 이게 바로 공사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진행 기준. 예.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지 마세요. 요래하세요. 이러면 진행 기준.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1년 연마다 1년 매년 요래 3년도 나눈다. 그죠? 나누었을 때 이 금액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 금액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분해 줄 거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 금액. 예. 그럼 얼마씩 배분할 거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 배분하는 금액 요거. 자, 그럼 보세요. 요 30원 가지고 배분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분하는 거는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요 자료에서 뭐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요? 그 진행 기준인데 뭐를 가지고 해야 돼? 뭐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뭐를 가지고? 발생 비용, 요거 공사. 네, 맞습니다. 요 금액 가지고 해줍니다. 요 금액이 지금 3년 동안에 얼마가 생긴다 그랬죠? 70원 생기잖아. 그죠? 그럼 1년도에 얼마 생기가 알 수 있죠? 실제 들어가는 거. 만약에 여기에 실제 1년도에 들어간 돈이 만약에 15원 들어갔다. 70원분의 15원만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느냐? 총 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이렇게. 총 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이렇게. 그럼 만약에 1차 연도에 15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2차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요건 25원 들어갔다. 응? 3차 연도에는 30원 들어갔다. 그래 70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보세요. 1차 연도 할 때는 총공사비 얼마? 70원분의 얼마? 15원. 알겠죠? 시작.
70인분의 15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2차연도 할 때는 얼마? 시작. 70인분의 25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합산해버려요. 이렇게 합산. 70원분의 40원. 해가 이거 누적으로 합니다. 누적. 다시 1차는 어떻게 시작. 70분의 15. 2차는 70분의 40. 그래서 요 실제 공사비는 뭐라 한다? 합산합니다. 누적. 알겠죠? 누적. 이렇게 하는데 요걸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요거 누적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배분한다. 다시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총공사비분의 실제공사비. 실제공사비는 뭐라 한다? 누적. 이래죠, 그죠? 일단은 뭐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이렇게 배분을 이래 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제가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빠르니까 문제 하나 볼게요. 네, 4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406쪽에 보면은 그 기본 문제 나와 있죠, 그죠? 기본 문제. 예. 그 기본 문제를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제가 칠판에 적을 겁니다. 예. X 1년도, 2년도, 3년도 각 연도별로 실제 공사비 나와 있다, 그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 공사비가 누적이라 돼 있죠. 공사비가 얼마냐? 8만원. 여기 와서는 22만 5천원. 여기 와서는 46만원이다, 그죠? 또 보니까 추가 예상되는 공사비가 추가 공사비가 32만원. 여기 와서는 22만 5천원. 여기 와서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초공사비 없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서 이제 전체, 그죠? 총공사비.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얼마냐? 40만원이고, 여기 얼마냐? 45만원이고, 여기에는 46만원이다, 그죠? 그리고 이 공사를 내가 계약했는데 그 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받을 계약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60만 원입니다. 그죠? 자, 이 자료가 나왔다. 그 또 자료에 보면은 공사 중도금 청구액과 공사 중도금 수취액이 나와 있죠. 그 청구액과 수취액은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그 보통 자료가 주어지면 그거는 아무 관련 없다. 청구액과 회수액과는 관련 없다. 자, 이 자료. 자, 지금부터 우리 이걸 보고 공사액 구해볼게 보세요. 자, 연도별로 구해야 되잖아, 그죠? 요 자료가 보면은 1년도에 8만원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문제 보면 누적으로 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2년도는 요걸 합산해서 요 금액 들어갔죠. 실제는 얼마 들어갔을까요? 14만 5천원 들어갔지. 그죠? 누적이니까. 무슨 알겠죠? 46만원. 요 1년도에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공사비가 32만원 예상되고, 2년도에 와서는 요게 예상된다, 그죠? 그래서 요 때는 40만원이었는데, 이거는 45만원. 요게 이제 공사비는 좀 중도에 변동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1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 얼마인지, 2년도에는 얼마, 3년도에는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자, 먼저 보세요. 1차 연도 공사이익 구합니다. 1차 연도에 공사이익 구해볼게 보세요. 공사이익.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메모하지 마시고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잠깐 보시고 나서 메모하세요. 잠깐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세요. 1차 연도입니다. 그죠? 이거는 보지 마세요. 요거 보면 1차 연도. 알겠죠? 요거만 보면서. 자, 우리 이 생각해 보세요. 1차 연도에 공사가 완성됐다면 공사비 얼마 들어갔죠? 총 공사 40만 들어가잖아. 받을 돈 얼마죠? 60만 원. 그럼 이때 내가 받는 돈은 60만 원이고 공사비가 40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익이 얼마죠? 20만 원이잖아. 그죠? 이게 총공사액이 20만 원 맞죠? 자, 보세요. 총공사액이 20만 원이다. 그죠? 20만 원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뭐분의 뭐 시작.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알겠죠? 총공사비 40만 원 분의 실제 8만 원. 그러면 40만 원 분의 8만 원. 동그라미 좀 빼고 40분의 8. 그죠? 답 나왔잖아. 얼마? 4만 원 나오겠네. 요게 공사이익 1차 연도. 다시 60만 원 빼기 40만 하면은 20만이잖아. 그죠? 요 20만 원 곱하기 총공사이익 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알겠죠? 요게 1차 연도. 끝났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이제 1차 연도 끝났습니다. 자, 2차 연도 보세요. 2차 연도 공사이익 앞으로 보세요. 설명 듣고 메모하세요. 2차 연도 요거 합니다. 자, 이때는 이것도 보지 말고 볼 필요 없고 요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 보면 되면 요거 2차 연도만 잘 보세요. 2차 연도에 공사가 완성됐다면 공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45만 들어갔죠? 이때 내가 받는 돈 얼마? 60만 원이잖아. 이때는 공사이익 얼마죠? 그렇죠. 15만 원이잖아. 알겠죠? 15만 원 곱하기 시작.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총이 얼마? 45만. 실제 얼마? 20만 5천 원. 그죠? 요거분의 요거잖아. 알겠죠? 총공사비 동그라미 3개 떼버리고 450분의 225다. 그죠? 그럼 요게 2분의 1이다. 그죠? 요게 2분의 1이니까 얼마? 7만 5천 원. 자, 보세요. 마무리. 요 7만 5천 원 나왔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돼 있죠? 누적이라 그랬잖아. 누적. 누적이라면은 요 금액 속에는 요게 포함됐다 이겁니다. 누적. 그럼 2차 연도는 여기서 빼야 되죠? 4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그렇죠. 3만 5천 원이 공사이익이다. 답. 끝났습니다. 1차 연도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 한다? 누적 원가법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자 정해놨습니다. 누적으로. 알겠죠? 누적으로. 그럼 요래해서 요거 뺀다 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럼 3년도는 시험에 안 냅니다. 얘는 뭐 3년도는 안 나오니까. 예, 혹시 만약에 뭐 혹시라도 뭐 나왔다. 뭐 안 나오는데 나왔다. 보세요. 이익 얼마? 14만 원이죠. 14만 원 맞잖아. 그죠?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하면 1이잖아. 할 필요 없죠? 14만 원이잖아. 그런데 이 금액은 누적돼 있죠. 그 전년도 얼마? 4만 원 빼고 또 얼마? 3만 5천 원 빼주면 얼마가 남죠? 6만 5천 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3년간 공사를 했는데 요거는 예상 금액이고 이게 마지막 이거는 이제 실제 들어간 거잖아. 마지막 끝났으니까. 그죠? 실제 나는 그러면은 60만 원 돈 받았고 실제 돈 이만큼 들어갔잖아.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14만 원 생겼잖아. 실제는. 그죠? 요거는 예상 금액이었고. 그죠? 14만 원 이익이 생기는 것을 요렇게 배분한 거잖아. 그죠? 요거 더하면 14만 원 맞죠? 당연히 맞지 뭐. 그죠? 이거 뺐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무슨 기준으로 한다? 진행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자, 지금 보세요.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1차 연도에 이렇게 해서 장부에 기장하고 그 다음에 이래 또 기장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차 연도에 요만큼 세금 내야 되고 요때는 요만큼 세금 내고 요때 와서 요거 세금 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죠? 이익에 대한 세금. 아셨죠? 요래 인식하는 걸 우리가 진행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1차 연도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옵니다. 주로 이게 많이 나오죠. 2차 연도 공세.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알았죠? 매년 나오는 문제. 근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보세요. 자, 약간 덜 끝났습니다. 이건 알겠죠? 그죠? 이건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문제를 수정합니다. 보세요. 1차 연도는 요게 4만 원 나왔습니다. 만약에 2차 연도에 요걸 금액 제가 잠깐 수정할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금액이 얼마냐? 만약에 추가 공사비가 50만 원이 예상된다.
그럼 합계 얼마죠? 72만 5천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왜 1차 연도는 끝났잖아. 그죠? 2차 연도, 자, 공사이익 한번 구해볼까요? 문제를 제가 수정했습니다. 자, 요래 보니까 요거 72만 5천원이다. 1차 연도는 요거 나왔습니다. 그죠? 2차 연도 보니까 60만 원인데 공사비가 이 돈이 들어간다면은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이 생기잖아. 얼마가? 12만 5천 원. 요게 손실 마이너스 12만 5천 원. 그죠? 마이너스는 이게 배분 안 합니다. 예, 이익만 이렇게 공사비분의 10원 이렇게 배분하지 손실은 바로 적시 인식이라 합니다. 비용이 생겼다. 바로 비용 생겼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 금액에는 요게 누적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죠? 전유등이 누적되어 있잖아. 그 요걸 빼줘야지 똑같이. 여기다가 또 얼마 빼야 된다? 1차 연도 이익 4만 원 빼야죠. 누적되어 있으니까. 요걸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빼니까 마이너스 두 개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16만 5천. 요게 답입니다. 답.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나오는 뭐죠? 공사 손실. 알겠죠? 이익이 아니고 뭐죠? 공사 손실 16만 5천원이다. 우리 시험에 전부 이익이 나왔는데 요 손실 나오는 문제가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알겠죠? 그 10중 8구 나오면은 이 자리 이렇게 저를 안 줘. 전부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인데 딱 한 번 나왔었죠. 공사 손실 구한 이것도 나왔다. 알았죠? 예. 자, 요게 우리 자 공사 이익 계산하는 거. 메모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 하고 예, 빨리 하시고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요 자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예, 메모할 거 있으면 잠깐 메모하세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예? 뭐라고요? 매출 인식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익 인식. 예. 아, 발행할 때 우리 수익을 인식하는 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세를 바로 했잖아. 그죠? 예.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인식할 때는 수익과 비용과 이익 이렇게 하죠. 그죠? 정말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은 공사 수익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공사비죠. 공사 원가. 요게 뭐냐면은 공사 이익입니다. 공사 이익. 알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제가 답을 구한 거는 이걸 바로 구했잖아. 그죠? 이걸 바로 구했고. 그럼 공사 수익. 원래는 이거 구해서 이거 뺀 게 이거 나와야 되죠. 그럼 계산을 3번 해야 되잖아. 근데 주로 시험에 이걸 물어버립니다. 알겠죠? 묻기 때문에 바로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 저게 질문대로 만약 1년도에 공사 수익 구합니다. 그죠? 공사 수익 구하면은 1년도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공사 수익이 얼마죠? 60만이잖아. 요 자리에 60만이 들어갑니다. 60만원. 알겠죠? 60만원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알았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60만원 곱하기 얼마? 40분의 8 이래 버리죠. 그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죠? 12만원. 그럼 요것도 또 공사원가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1년도 공사 원가를 구합니다. 공사 원가는 총 공사비 이거잖아. 그죠? 40만원 곱하기. 공사비가 40만원 곱하기 40분의 8 하면은 여기 얼마냐 하면은 8만원 나오죠. 그래서 빼면 얼마죠? 4만원이잖아. 요래 구해야 되는 우리는 바로 구했죠. 그죠? 여기 얼마? 20만원에다가 곱하기 얼마였죠? 40분의 8 해서 답이 바로 여기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하면은 시험, 이렇게 하면 3번 계산해야 되잖아. 주로 이걸 묻습니다. 묻기 때문에 바로 했지. 안 그러면 요거 구해가지고 빼야 되죠. 계산할 때. 예. 공사 매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자, 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이제 됐습니까? 공사 뭔가 구하는 거.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예? 뭐요? 수익. 한 번 나왔습니다. 나오면 수익 여러 하면 되지. 60만 원. 이게 수익이니까. 예? 한 번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단은 기본 과정이니까 일단 이익 위주로 하고 이익과 손실이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딱 한 번. 근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요 위주로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예.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책 한번 봅시다. 421쪽. 요래 와서 할게요. 그 421쪽 보세요. 16번.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421쪽에 16번 문제입니다. 이 나왔다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제가 이제 또 자료를 여기다가 칠판을 적였습니다. 1년도와 2년도 문제 보니까 누적 공사비다 그죠? 실제 발생한 공사비인데 그 문제에서 주어졌죠. 누적이라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적이다. 누적. 그럼 1차 연도는 누적이 없죠. 항상 그대로 20만 원이고 2차 연도는 이제 합산해서 583, 200 그리고 그 아래 자료가 총공사다 그죠. 그럼 요거는 지금 추가가 원래는 이래 나오죠. 그죠. 문제 보면은 추가 공사비 해서 이거 더한 게 요게 총공사비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 문제 보면 이게 없잖아. 그죠. 바로 이게 나왔죠. 총공사비가 80만 원이다. 여기 와서는 81만 원 들어갔다. 이게 안 주어졌죠. 그러면 주어진다면 이게 60만 원이겠네. 그죠? 60만 원. 이거 빼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 공사 우리 계약 금액. 계약 금액이 얼마냐? 90만 원이다. 요래 주어졌다.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을 시작해서 3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아래 2년도에 인식할 공사 이익 얼마고 그리고 자료 보면은 공사대금 청구액과 공사대금 회수액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청구액과 회수액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자료 끝났습니다. 그죠? 이 자료 보고 요 추가 자료는 안 줘줘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없어도 아무 문제하고 관계없죠. 자,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보세요. 1년도 공사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뭐 한번 보면은 뭐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1차 연도 공사이익입니다. 그죠? 보니까 90만 원 마이너스 80만 얼마 10만 원 곱하기 그죠?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알겠죠? 요거 분의 요거 얼마 8분의 2 80만 원 분의 20만 할 때 동그라미가 똑같이 생략해 버리세요. 예, 복잡이잖아. 그죠? 답이 나왔다. 얼마 나오죠? 답 나오죠? 예, 이런 걸 자꾸 계산하세요. 예, 여러분이 자꾸 계산하셔야 되죠.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계산할 사람. 옆에 사람 볼 수도 없고, 그죠? 내가 계산해야 됩니다. 자꾸. 예, 계산해가지고. 알겠죠? 사장님 계산기 없습니까? 예, 계산기 항상 가오죠. 수업 시간에 항상 책하고 계산기 항상 필수로 가오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게 연습하셔야 되는 거지. 알기는 아는데 계산은 늦어가지고 시간을 다 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회계는. 예, 항상 손으로 풀어야 되지. 뻔하게 아는데 막상 해보면 금방 빨리 잘 안 됩니다. 자, 됐고 2년도 공사이익. 예. 자, 봅시다. 이거 이제 볼 필요 없다. 그죠? 요거 얼마죠? 9만 원. 9만 원 곱하기 그죠? 요거 분의 요거. 그죠? 예. 동그라미 좀 떼고 5832.
요래서 계산하기 얼마가 나오죠? 6만? 예, 예, 나오죠. 이게 답이 아니잖아. 누적돼 있잖아. 누적. 그죠? 그럼 전년도 2만 원 빼야 되죠. 이런 게 2만 5천원 빼면 된다 하는 이걸 답이 금방 안 나오잖아요. 암산이 안 되니까. 그죠? 계산기 자꾸 뚫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얼마죠? 39,800원. 정답.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답이 나왔다. 그죠? 39,000원. 정답. 끝났습니다. 답. 이거잖아. 예? 예, 됐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1월 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문제 풀 수 있도록 이제 문제를 제가 매일 프린트를 드립니다. 그럼 아침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 전주 공부했던 거 복습.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또 제가 풀이해 드리고 이럴 거니까. 아시겠죠? 예. 그 이제 자꾸 이제 연습해야 되죠, 그죠? 자꾸 이제 이거 연습을 자꾸 이렇게 연습에 트레이닝 과정 거쳐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넘어갔어. 이번에는 3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1번. 31번. 찾았죠? 네. 한번 해보세요. 31번 문제. 31번 문제. 청풍에서 그 3년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500만원. 관련자로 다음과 같다. 이때 인식할 공사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지금 1년도와 2년도와 3년도인데 그 실제 공사비가 나와 있고 그 이 공사비는 누적이다. 그죠? 그 보니까 자료가 누적되어 있죠? 누적 31번 누적되어 있다. 자, 1년도에 80만원, 270, 450. 1년도에 80만원이고, 2년도에는 270만원이고, 3년도에는 450만원입니다. 실제 공사비가. 이 자료도 보니까 추가 자료 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가가 없네. 그죠? 바로 나왔다. 뭐죠? 총 공사비 바로 나와 있네. 총 계약 금액이 400만원이다. 그리고 450만원. 그죠? 그리고 또 450만 나왔다. 이 공사 계약 금액. 이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냐? 500만원입니다. 자료, 그죠? 예, 끝났죠? 자, 이 자료 보고 이제 1년도부터 계산하면 되죠. 할 수 있겠죠? 그죠? 1년도 공사이익 구합니다. 1년도 공사이익은, 요거 보니까 얼마? 100만원이죠. 100만원 곱하기 총공사이익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얼마? 40분의 8. 얼마 나오죠? 20만원. 1년도. 그러고 나면 이제 2년도 공사이익입니다. 2년도는 요거. 얼마죠? 50만원. 그죠? 50만원, 요거 분의 요거. 얼마? 45분의 27. 얼마 나오죠? 30만원. 이게 답이 아니잖아. 누적. 빼야죠. 20만원 빼고. 얼마죠? 10만원. 답. 할 수 있겠죠? 공사이익 구하는. 그죠? 일에 구한다. 이제 알겠죠? 네,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요걸 빼야 되니까. 누적이기 때문에 바로 못 합니다. 요거 계산을 해줘서 빼야 되니까 반드시 2년도 물으면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요거 계산 안 넣으면 안 되지. 빼야 되니까. 누적이 아니면 관계없는데 누적으로 해야 되니까 반드시 1년도 계산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요렇게 해서 끝났다. 자, 조심할까 보세요. 문제가 요게 누적이 안 돼 있으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항상. 알겠죠?
요게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걸 요래 하자 정해놨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누적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누적으로 하자 정해놨죠. 요게 누적이 안 돼 있으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알았죠? 공사에 구할 때는 반드시 누적으로 고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적이 안 돼 있으면 고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자, 하나만 제가 자, 보세요. 요건 이제 아셨다. 그죠?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 금액이 590만 원이었다. 그럼 2년도 공사비만 구해볼까요? 바로 나오잖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59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고 590만 원, 손실이 얼마? 90만 원. 맞죠, 그죠? 손실이 9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 이게 누적된 거잖아. 마이너스 얼마? 20만 원. 그럼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10만 원. 그렇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잘 보세요. 1년도에는 이익이 생겼고 2년도는 손실이 생겼잖아. 그죠? 그럼 3년도 한번 해볼까요? 3년도? 3, 4년도? 얼마가 나오는지? 자, 보세요. 3년도 보니까 얼마?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맞죠?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니까 할 필요 없죠? 그럼 50만 원 이거 빼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거 1년도 20만 원 뺐죠? 요거 빼야 되잖아. 2년도 빼야 되죠? 마이너스 110만 원. 알겠죠? 이 50만 원에다가 이거 20만 원 빼고 요거 빼야 되잖아. 요게 뭐죠? 마이너스 110만 원이잖아. 결과 50만 원 빼기 20만 원 이거는 뭐 된다? 플러스 110만 원이잖아. 플러스. 그죠? 맞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럼 요게 50만 원에다가 플러스 110만 원에다가 요거 20만 원 빼면 되잖아. 요거 더해가지고 빼면 되죠. 플러스니까 160만 원에서 빼면 얼마? 140만 원. 정답. 이익이다. 그죠? 그럼 1차 연도는 이익, 요거는 손실, 요거는 이익 생겼다. 네? 요렇게 되죠. 요게 마이너스 된다 하는 거. 그러면 검산해 볼까요? 맞나 틀렸나 검산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자, 요거는 예상이고 요게 이제 마지막에 실제 돈 들어갔잖아. 그죠? 실제 내가 이익 얼마 받은 거죠? 50만 원 받았잖아. 그럼 요거 3개 더하면 50만 원 나와야 되죠. 50만 원 나와야 되잖아. 50만 원 나옵니까? 나오죠? 요거도 아마 160만 원, 110만 원 빼면 50만 원 맞잖아. 알겠죠? 요래합니다. 뭐 산수지 무슨 수학까지 안 갑니다. 산수는 산수 초등학교 산수지 수학이 아니고 수학은 이제 중학교 와서 수학했지 뭐. 그죠? 요 산수. 자, 이제 이해되죠? 그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는 이래 구하는구나. 알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인식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계산 문제 나왔다. 공사 이익 구하는 이거. 이론 문제 나가 요거. 그죠? 자, 확실한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계산 문제, 요거 이론 문제.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할부 판매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할부 판매, 인도한 날, 위탁 판매, 판매한 날, 시용 판매, 표시한 날, 미착 판매, 선적이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이 조건은 도착한 날. 그죠? 그리고 예약 판매나 용역 판매는 뭐라 그랬죠? 진행 기준. 상품권은 언제 회수한 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론 문제고 또 요거는 우리 공사 이익 구하는 거는 계산 문제. 그죠? 여기까지 끝나고 그럼 이제 수익의 인식은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비용의 인식이다.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비용을 인식할 때는 요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라 그랬죠. 수익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걸 뭐라 했다. 시작.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다시 시작.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알았죠? 아, 수입 비용을 대응시키는구나.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대응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양식이 뭐냐 하면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런 손익계산서죠. 그죠? 요 손익계산서 대변에 수익을 적어주고 차변에 비용을 적어줍니다. 그죠? 수익의 대표가 뭐냐? 매출액입니다. 수익의 대표 항목이 매출액 100원에 팔았다. 이걸 내가 60원에 사왔다. 매출원가 60원. 그죠?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다 이랍니다. 알겠죠? 예, 매출원가. 또 이 물건에 대하여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보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했다. 10원. 또 잡비가 10원 들어갔다. 그죠?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매출원가는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습니다. 6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았다. 그죠? 요 수익과 요거는 직접 관련되죠. 그죠? 예.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잖아.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직접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관련이 있다. 직접 대응은 인과관계가 있다. 그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와서 팔았다.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근데 이런 거는 직접 물건 팔 때 뭐 감가상 이건 직접 관련 없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기간 배분에 따라서, 그죠? 우리는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정률법에 따라 이런 기간 배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고, 요런 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요거는 돈이 나갔다. 돈이 나간 즉시, 돈이 잡비가 나갔다. 그죠? 즉시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즉시 인식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즉시 인식. 알겠죠? 바로 돈이 나가면 바로 장부 기록해버린다 이거죠. 요 두 개를 뭐라 하느냐? 간접 대응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수익에 우리가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있다. 무슨 대응?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있는데 간접 대응은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뭐 기간 배분과 즉시 인식. 알았죠? 예, 그러면은 요 직접 대응되는 항목이 뭐냐? 매출원가죠.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408페이지. 408쪽 봅니다. 408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비용의 인식하는 말이 보이죠. 그 아래 보면은 직접 대응 보이죠. 그 직접 대응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직접 대응 두 번째 보니까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보정비, 포장비, 판매운임 나와 있다. 그죠? 아, 요게 직접 대응되는 항목은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판매운임, 보정비, 포장비, 요런 거구나. 다음 내려갑니다. 간접 대응의 동그라미 1번 기간 배분 나와 있죠. 기간 배분의 두 번째 줄 저 끝에 보세요. 감가상각비 또 뭐 있죠? 무형자산 상각비 또 뭐가 보이죠? 보험료. 요거 암기. 나머지는 모두 적시인식.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고. 그죠? 자, 다시. 직접 대응되는 항목 암기해야 됩니다.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보정비, 포장비, 판매운임. 요거 암기. 기간 배분되는 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요거 암기. 이건 암기할 필요 없다. 주로 나오는 게 요게 나옵니다. 매출원가. 이게 시험에. 예. 시험 문제 이런 나옵니다. 비용은 수입비용 대응원칙에 따라서 인식한다. 다음 중에 직접 대응되는 항목이 어느 거냐? 이래 물어봅니다. 기간 배분으로 대응되는 항목이 뭐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건 암기할 항목이구나. 암기하고 있어야 답을 찾죠. 414페이지.
414쪽에 2번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2번 찾았습니까? 2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수익, 비용, 그 수익과 비용 나왔다. 그죠? 예. 수익과 비용은 각 수익 항목과 관련된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응에는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다음의 비용 항목 중에서 관련 수익 항목에 대하여 직접 대응되는 항목은 어느 거냐 물었습니다. 어느 거죠? 매출원가. 알겠죠? 매출. 그 기간 매출원가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따라 인식되는 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직접 대응되는 건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보증비, 포장비, 그리고 판매운임, 이런 거. 즉시인식은 뭐 암기할 필요 없고, 예, 요게 비용의 인식이다. 비용, 예? 판매운임, 판매비, 판매비용, 판매비용, 예. 판매 시에 운반비 같은 거. 그 여기에 물건 팔 때 이제 직접 관련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직접 관련되는 거. 이 매출원가. 알겠죠? 판매 수수료, 보증비, 포장비, 판매 운임, 항목 요거. 알겠죠? 요래 기억하자 이겁니다. 예. 알았죠? 판매 수수료, 보증비, 포장비, 요거는 판매 운반비 정도. 예, 요게 직접 대응 항목이다. 요거는 감가상각비는 기간 배분, 나머지는 적시인식,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 그죠? 예. 그 이제 비용 인식 끝났다. 그죠? 뭐 수익의 인식, 비용의 인식, 아까 제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 뭐 했죠? 예, 이익의 측정했습니다. 그죠? 이익의 측정, 우리 측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 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거, 그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게 순수한 이익이다, 순이익이다. 또 하나, 기말자본에서, 그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한 금액, 이게 뭐죠? 순이익이다. 요 이익은 서로 같아진다. 이때 이 총수에서 총비용 빼다, 이걸 우리는 손익법, 요걸 우리가 말을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거래접근법이다 요런 표현하고, 요거는 자본유지접근법이다 요런 표현합니다. 자본유지접근법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식이 두 개 있다, 그죠? 요거는 손익계산서 우리가 총수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잖아, 그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이익이죠. 요거는 식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이익의 측정.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이익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할 거냐? 이익의 보고 양식. 보고. 이익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익은 매출에서, 즉 수익에서, 그죠? 수익 금액, 내가 버려들인 돈이 100원이다. 비용이 만약에 60원 들어갔다. 이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나면 40원 남죠. 요게 뭐죠? 이익이죠. 요게 순이익입니다. 그죠? 단기 순이익이다. 원래 발생한 단기 순이익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이 있으면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 빼고, 그러고 나면 이걸 뭐라 한다? 총 포괄 이익이다. 50원.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예.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나면은 단기 순이익이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익을 빼고 나면은 총 포괄 이익을 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손익계산, 우리가 손익계산서다. 그죠? 이걸 우리는 손익계산서 보고식 양식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괄 항목이 들어갔다. 그죠?
포괄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그죠?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다. 이 수익과 비용은 단기 손익이고 이 기타 포괄이 손실이다. 그죠? 여기 바로 우리 무슨 손익이라고 그랬죠? 기타 손익이잖아. 그죠? 기타 손익인데 요 사이에 뭘 집어였죠? 포괄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이다. 우리는 손익 항목을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분한다. 그죠? 예, 여기에는 몇 개 있다 그랬죠? 5개. 뭐죠? 시작. 해, 매, 파, 제, 보. 나머지 전부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구분했잖아. 그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1년 내에 팔 거, 1년 후에 팔 거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기억나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1년 내에 팔 주식 같은 거, 주식. 단기 손익 금융자산, 주식. 1년 후에 팔 주식은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알았죠? 이렇게 구분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거, 사채 같은 거는 상가고 원가 금융자산. 그죠? 이렇게 가서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다. 예. 이렇게 양식을 보고합니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수익, 비용, 단기 순이익, 그리고 기타 포괄이, 기타 포괄 손실, 총 포괄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요걸 두 항목들을 읽어하고 나서,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렇게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알겠죠? 문제. 단기 순이익이 얼마고, 총 포괄이익이 얼마고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는 요거는 자주 안 나왔습니다. 한 2번 나왔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공사이익. 알았죠? 공사이익 문제. 그럼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424쪽 한번 보세요. 예, 424쪽에 21번 문제. 424쪽에 21번 문제 보세요. 그 문제 보면은 단기 순이익 얼마고 물어봐줘. 그죠? 예, 오늘 2개 한번 구해봅시다. 그 문제 자료 가지고, 그러면은 그 자료에서, 그죠? 예, 수익 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요게 단기 순이익이죠? 요거는 단기 순이익 한번 구해보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 있으면은 이거는 더하고, 그죠?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은 빼고, 이거 하고 나면 이게 뭐죠? 총 포괄 이익. 자, 우리는 요거 2개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 들어가는 거,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걸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과 수익과 비용 다 여기 들어가지 뭐.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해매 파재보밖에 없잖아.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자, 수익 보세요. 박수 한번 봅니다. 예. 매출이익이 얼마죠? 950원. 이익은 수익이니까 열에 들어가겠다. 그죠? 950. 그렇죠? 매출 할인은 그거는 이미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걸 계산하고 나서 이익이 나오잖아. 그죠? 우리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상품 계정 보면은 우리 상품의 상품 계정, 그죠? 여기에 기초가 있죠. 여기 뭐가 있죠? 기말, 여기에 매입, 여기에 뭐죠? 매출. 여기 빼면 뭐가 있 이게 바로 상품 매출 이익이잖아. 그죠? 매출이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할인 여기서 이미 뺀 거죠. 빼고 나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 매출 할인은 제외. 또 빼버리면 중복됩니다. 이미 뺐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미 뺐으니까 매출에서 뺐겠죠. 환입이나 애누리나 이런 거 다 뺐다. 그죠? 다음에는 디귿 경상개발비는 비용. 다음 리얼에 보면 여비교통비 비용. 전기오류 수정 이익. 이익이니까 수익.
유가증은 처분 이익이니까 수익. 그죠? 또 세운공가 이거 비용. 예. 또 뭐 있죠? 재손실 이거 비용. 그죠? 비용 계정이다. 보면 알겠죠? 그죠? 비용인지 수익인지는 보면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손 상각비도 비용. 그죠? 이것도 비용이다. 그리고 대손 충당 환입 나왔네. 환입은 뭐다? 수익. 그렇죠? 수익. 이자 수익도 수익이죠. 수익.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죠? 매도 가능 금자산 평가이 이거 뭐죠? 기타 포괄 이익이죠. 요게 기타 포괄 이익이 들어간다. 그죠? 여기 들어간다. 끝났습니다. 다 했잖아. 이건 없다. 제로.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 그죠? 계산. 그죠? 이거 더하면 얼마일까요? 다 더하면. 그럼 더 해보세요. 1,500. 예, 1,500. 비용은 얼마죠? 비용 다 더하면 115. 그럼 이익은 얼마 되죠? 1,500에다가 115원 빼면 얼마? 예, 890. 그럼 기타 포괄 이익은 30원이고 손실 없다. 그죠? 그럼 총 포괄 이익은 얼마? 이거는 더하고 빼면 되잖아. 뺄 건 없고 더하면 얼마? 끝났습니다. 그죠? 답 이렇게. 알겠죠? 그거 지금 이거 묻고 있죠? 단기순익 문다. 그죠? 890. 알겠죠? 총 포괄 이익 물었으면 얼마? 92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모양. 아시죠? 자, 이거 이제 완짐의 그죠? 그 아래 문제 한번 22번 문제. 22번도 한번 볼까요? 22번 그 밑에 이제 보세요. 다음 비용의 인식의 이론적 근거가 돼서 이론적 근거라는 거는 직접 이런 거 직접 이런 게 이론적 근거죠. 그죠? 근거. 이게 될 수 없는 거. 그 직접 대응 기간 배분 이런 게 이론적 근거인데 이거 아닌 거 찾아봐라. 체계적 배분하는 거, 원인과 결과의 대응, 인과관계 직접 대응, 그리고 적시인식 요게 있네. 그죠? 합리적 배분 요게 있죠. 이익을 극대화한다. 아니죠. 이익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비용 인식하는 건 아니고 이론적 근거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직접 대응, 원인과 결과, 기간 배분 또는 적시인식 이런 게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죠? 23번. 다음 중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 그랬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직접 대응. 직접 대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물었습니다. 직접 대응은 뭐가 있다?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보정비, 포장비, 그리고 뭐 판매 운임 있더라. 그러면은 어느 게 맞죠? 4번. 4번이잖아요. 25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원칙에 따라 비용화되는 거. 배분. 체계적, 이거 얘기잖아요. 이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따라 비용화되는 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찾아보세요. 몇 번? 1번 답이잖아. 이게 간평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그죠? 시험에. 요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중에 보험료가 나와 있네요. 그죠? 답 1번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그죠? 자, 이제 돌아오세요. 다 했습니다. 399쪽. 399쪽에 와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조금 보충할 거 말씀드릴 겁니다. 보충. 우리 이제 핵심은 요래 끝나고 제가 항상 이제 강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죠? 핵심은 제가 칠판에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요거 항상 가지칠 거. 그죠? 요걸 먼저 딱 정리하고
뭐가 이걸 뭐 해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지 조금 이제 요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 그죠? 요것도 좀 이래 한번 봐야 되잖아. 그죠? 요런 건 이제 보는 게 이제 우리 책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 그죠? 399쪽. 수익의 의의다. 수익이 뭐냐?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그죠? 기업에서 뭐 경영 활동에 따라서 물건을 팔거나 용역 제공해서 그 대가로 발생하는 그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들어오죠. 그죠? 빚이 부채 감소, 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 지분 참여자의 출연은 제외한다. 주주가 출연한 거는 수익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주주가 출자했는데 그게 수익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런 말이고. 아래 보면은 우리 수익 과목이 나옵니다. 그죠? 수익에는 어떤 과목이 있느냐? 수익의 개정 과목들이 쭉 열거되어 있네. 그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액.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수익. 그 매출액과 그 아래 이제 수익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기타 수익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뭐 임대료, 처분이익 등등등등. 아, 이런 계정들이고. 그때 보면 전부 이익이 나오죠. 그죠? 뭐 이익, 차익, 환입, 뭐 이리 나온다. 그죠? 아, 이게 뭐 수익 계정이구나. 그리고 이제 수익의 인식 그랬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뒤로 가서 뭐 다른 걸 보지 마시고, 400페이지 보면은 수익의 인식 기준이다. 그죠? 1번.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연말이 되잖아. 그죠? 아, 연말에 돈 좀 쓸 일이 있다. 그죠? 아, 연말에 대해서 뭐, 그죠? 여러 가지 뭐 해야 일할 일이 많다 보니 돈이 한 100만 원 필요하다. 요 100만 원을 내가 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돈을 버리죠? 내가 돈 100만 원 내가 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어떤 걸 해야 내가 돈 버릴 수 있습니까? 예? 그죠? 뭘 팔아야죠. 그죠? 팔거나 또 뭐 해야 되죠? 예? 갖다 팔거나 일해야지 뭐. 그렇잖아. 그죠? 일해야죠. 이거 말고 또 돈 벌릴 게 뭐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이제 투자하지. 돈 많으면 이제 돈 투자하고 이자 받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자도 받고 주식 투자하면은 배당금도 받을 거고. 그죠? 또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로열티도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핵심이 이거잖아. 물건 갖다 팔거나 일을 하거나.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재화의 판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 갖다 판다. 그죠? 이걸 이제 회계상 용어. 재화의 판매. 시작. 재화의 판매. 일을 한다. 요걸 우리가 용역의 제공. 시작. 용역의 제공이랍니다. 알겠죠? 이게 두 개의 핵심이고, 그다음 요 기타. 알겠죠? 그래서 그게 말이 나오죠.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우리 용역이라는 건 여기는 일을 말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우리 회계에서 주로 하는 게 뭐다? 건설공사. 알겠죠? 공사. 주로 나오는 공사. 우리 아까 했던 게 뭐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요런 거다. 알겠죠? 그죠? 아, 요거구나. 시작. 재화의 판매. 책 보세요. 400페이지 보니까 1번 재화의 판매하는 말 나오잖아. 그죠? 아, 물건 갖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판매. 물건 팔았다. 알았죠? 물건 갖다 팔았다. 그 1번에 보면은 재화의 판매라는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그게 뭐냐? 1번. 재화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의 구에 넘어가다. 이 기업과 니은은 판매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회계학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기업과 니은은 판매가 뭐냐? 판매라는 거는 뭘까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팔았다는 것은 의미가 요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A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게 판매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그렇죠? 그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내가 그 위험 부담을 내가 해야 되잖아. 그죠? 그 건물을 임대하면 내가 돈 받죠. 보상금 내가 받는다. 그죠? 이런 거. 이게 말하면 권리 의무가 그 구매자에게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팔았으니까. 두 번째는 판매자는 판매한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에 있을 때 행사하는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다. 팔았으니까. 당연하잖아. 그죠? 그럼 그 대가,
디거 리얼 미용은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유익 가능성이 높아 부도 뛸 염려가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함께 인식하자입니다. 거래 원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수익의 재화의 판매는 이런 거다. 기역 니언은 판매에 대한 뜻이고 니언 디거 리얼은 그 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래 유형별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했고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402쪽의 아래 아니다 403쪽에 4번 403쪽에 4번 건설계약 나와요. 이게 바로 공사 건설계약이다. 알겠죠? 공사 이야기인데 뒤로 가보세요. 404쪽을 봅니다. 가운데 까만 데 한번 보세요. 까만 데 한번 보세요. 까만 데 보니까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 공사에 구해 있으니까 그 무슨 말이 하나 있죠. 누적 원가법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누적 원가법. 시작. 누적 원가법. 이 말이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누적 원가법이다. 자, 뒤로 갑니다. 407페이지. 가서 비용 나왔죠. 그죠? 비용의 본류입니다. 첫째,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 판매원가, 판매할 때 들어간 거, 회사 관리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급여라든가, 그게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간다. 그죠? 복리후생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뭐 접대비 등등. 그죠? 기타 비용까지. 뒷장 보세요. 이런 비용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세금 내야 되죠? 법인세 비용. 그리고 비용의 인식 하나는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 아까 봤죠? 그죠? 기간 배분, 적시 인식 알았고. 409페이지. 손익의 구분이 나와 있다고 표가 나와 있죠? 그게. 그 표를 보지 말고 요거 하나 보세요. 요거 하나. 알았죠? 요거. 시작. 수익, 비용, 단기순이익,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 손실. 요거 뭐다? 총 포괄이익. 알았죠? 그렇게만 딱 기억하시고. 이익의 측정 방법. 거래접근법은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자본주의 접근법이라는 거는 기말 자본에서 기술자본을 뺀 거. 알겠죠? 다시. 거래접근법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한 겁니다. 그죠? 수익과 비용 비교한 거고. 자본주의 접근법이라는 거는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차이. 그게 이익이다. 됐죠? 예.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3번 가보세요. 410쪽에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현금 흐름표 할 때 돌아와서 해드릴 겁니다. 그거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할 때 다시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잠깐 뒤로 넘기고 412쪽에 나와 있는 종업원 급여 이거는 이제 참고 뭐 퇴직 급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그리고 넘겨보세요. 끝났잖아. 그죠? 끝났죠? 예, 문제. 그럼 쭉 문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건너뛰고 나면 그 다음 장이 뭐죠? 430쪽입니다. 뭐죠? 회계 변경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순서를 알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뭐가 있죠?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